어젯밤에 찾아봤습니다. 자, 먼저 투표 참여의 중요성 보십시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유명한 정치가, 철학자, 또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정치 참여 거부에 대한 불이익 중 하나는 당신보다 하등한 존재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벌써 아주 고대의 철학자 플라톤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투표에 참여 안 하면은, 소극적이면은 그 결과는 뭐냐? 당신보다 하등, 더 못난 사람들한테 지배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목사님, 링컨의 말을 알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링컨이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총으로 하는 군사 쿠데타 혁명보다 투표의 혁명이 더 확실하다는 거죠. 또 투표는 권총과 같다. 어떤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서 유용성이 갈린다. 즉 투표를 잘하면은 그 나라는 흥하고, 투표를 엉터리로 하면은 권총을 악인한테 준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것도 미국의 루즈벨트 26대 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자, 민주주의 제도에서 유권자 한 사람의 무지가 모든 사람의 불행을 가져온다. 존 F 케네디가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카톡 오고 전화 오고 하는데 왜 우파 분열하냐? 왜 사표 만드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자, 또 선거란 누굴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서 투표하는 것이다. 여러분, 투표하지 않으면은 주사파 운동권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180석 가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누구를 뽑는다기보다도 더 나쁜 놈이 선택받지 않기 위해서 투표를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미국의 정치학자 프랭클린이 이야기한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관리하는 정부에게는 얼마나 행운인가. 이거 히틀러 이놈이 하는 말입니다. 히틀러가 선동하니까 되거든요. 예? 투표하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귀찮아서 안 나오고, 그러니까 관리하는 정부는 좋다는 거죠. 멋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당신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의 운명을 개선시켜 주지 않을 것이다. 방금 이제 목사님한테 댓글 보내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은 그냥 자기는 안 해요. 그런데 불평만 해요. 불만만 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절대 그 사람의 운명이 개선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청년들 집회 가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당신이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은 절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 예? 가난한 집이 좀 부자가 되고 하는 것도 한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자,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엉망인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제까지 70년을 속아놓고 계속 속습니까? 이것은 알렉시스 더 토크빌이라고 프랑스의 19세기 정치가가 이야기했더라고요. 모든 정치는 다수의 무관심에 기초하고 있다. 여러분, 무관심하면은 우리 보수파의 특징입니다. 관심이 없거나 방관하거나 투표율에 뭐 딴 것 때문에 우선순위를 뜨지 않으면은 나쁜 정치가 장악한다는 거죠. 투표하지 않느냐는 불평할 권리도 없다. 미국의 소설가인 루이스 라모스가 얘기했습니다. 나쁜 선출직 공무원은 투표하지 않는 선량한 시민들이 뽑은 것이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표를 하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 뽑히는 게 아니라 내가 투표에 기권하거나 내가 투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쁜 놈이 선출되는 것이라는 것이야. 자, 지역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정치적인 격변기에 중립을 지킨 자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 기권은, 투표를 안 하는 것은, 투표를 잘못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다. 나쁜 척에, 나쁜 놈에게 암묵적인 동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단테, 신곡을 쓴 단테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나의 개념은 가장 악한 자가 가장 강한 자와 똑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투표 잘못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가장 악한 놈이 기회를 갖는다는 거죠. 깐디가 이야기한 겁니다.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투표를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투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자, 정치란 가장 덜 나쁜 놈들을 뽑는 과정이다. 어차피 다 나쁜 놈들이라고 투표 안 하면 가장 나쁜 놈이 당선된다는 겁니다. 이거 함석헌 씨가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투표해야 되나? 모든 권력을 한 정당에 맡기는 것은 나쁜 정부의 보험을 드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 잘 아시는 톰 소여의 모험을 작가 마크 트웨인이 한 얘기. 우리가 70년 동안 보수우파 한 정당에 투표해줘서요. 나쁜 보험을 든 겁니다. 보험 갈아줘야 돼요. 그래서 자유통일당이 생긴 겁니다. 항상 원칙에 따라 투표해라. 비록 혼자 누군가를 찍어도 그 표가 결코 사표가 안 된다는 달콤한 생각이 소중히 간직되었다. 지난번 강서구청 선거에서 그렇게 자유통일당 후보를 찍으라 그랬는데 우파 분열된다고 사표된다고 많은 분들이 안 찍었어요. 그 사표가 아닙니다. 예? 정치를 바꾸는 건데 개혁을 하는 건데 내가 비록 찍은 사람이 안 되더라도 내 투표권이 그렇게 사용된 데 대해서 달콤한 생각이 보람을 느낀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정치인의 자질. 여러분,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 생각하고 훌륭한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보십시오. 예? 전부 빚내가지고, 예? 빚내가지고 전부 표를 사는 거예요. 정치꾼들입니다. 이런 놈들한테 다시 정권 뺏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 저와 여러분의 아들, 손주 세대를 생각하고 투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가는 스스로 정치적 포부나 신념에 입각해서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고 그 신념의 구현을 위해서 투쟁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독일의 정책자 막스 베버가 얘기한 겁니다. 우리 지금 정치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 일부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속일 수는 있지만 국민의 전부를 일수적으로 속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국민 전부를 끝까지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이거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정치의 목적은 선을 행하기 쉽고 악을 행하기 어려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여러분, 정치가 법을 준수하고 악한 사람들을 신상필벌하고 선한 사회로 이끌어가는 게, 국가로 이끌어가는 게 정치가들입니다. 이거 영국의 총리를 지었던 글래드스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